2020년 교통사고 대응론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충돌 시 탑승자 거동 분석을 위한 차량 조사 항목이 아닌 것입니다. 탑승자니까요. 차량의 내부 구조물과 충돌하겠죠. 그러면 외부 구조물을 찾으면 되겠네요. 핸들, 필라민 유리창, 계기판 및 대시보드는요. 내부 구조고요. 견인고리는 외부 구조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충돌 시 탑승자 거동 분석을 위한 차량 조사 항목은요. 차량 내부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견인계수 0.8의 평탄한 노면에서 보행자를 충돌하기 직전 차량의 스키드마크 길이는 20m이고요. 보행자를 충돌하고 15m를 활주한 후 정지했습니다. 이때 보행자 충돌 시 사고 차량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행자 충돌로 인한 감속은 무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인계수 F는 0.8이고요. 보행자 충돌 후 활주 길이는 15m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정지했습니다. 보행자 충돌 시 사고의 속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정보 보시면은요, 보행자 충돌 전하고요, 보행자 충돌 후하고의 정보를 보면은요, 보행자 충돌 후 정보가 많습니다. 그럼 정보가 많은 쪽을 활용하면 되겠죠. 충돌 전 정보 가지고는요, 이 충돌 시 속도, 즉 나중 속도를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돌 후 정보를 가지고요, 처음 속도를 산출하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보행자 충돌 속도는요, 충돌 후 정보 활용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최종 정지했으니까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V는 루트 2 FGD입니다. 자, 이때 F가 0.8이었고요. 중력 가속도 G는요, 안 주어졌으니까 9.8m/s의 자승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D는요, 거리는 15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8 곱하기 9.8 곱하기 1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5.34m/s까지 나왔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50km/h의 속도로 주행 중 전방의 보행자를 인지하고 제동하여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최소 정지 거리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인지 반응 시간이 1초 주어졌고요. 마찰 계수가 0.8, 중력 가속도가 9.8m/s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정보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인지 반응 시간이 있다는 것은요, 공주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 속도 VI는요, 50km/h였습니다. 그리고 인지 반응 시간 1초였고요. 그리고 제동 시요, 마찰 계수가 0.8이고요. 그리고 최종 정지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이제 공주거리하고 제동거리 D1, D2 다 알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공주거리 먼저 산출해 보겠습니다. 인지 반응 시간 동안 공주거리고요. 이때는 등속 운동한다고 했죠. 그러면 등속 운동 공식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D는 VT가 되겠죠. 이때의 속도가 50km/h였으니까 나누기 3.6해서 적용하고요. 이때 인지 반응 시간 1초였죠. 적용하면 됩니다. 적용하면은요, 50 나누기 3.6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13.89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동거리 구하면 되겠죠. 이때는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리고 최종 정지했으니까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되고요. 또 물론 3공식 활용해도 됩니다. 스키드마크 공식 V는 루트 2μgd이죠. 구하려고 하는 게 D니까요. D 기준 이항 정리해야겠죠. 그러면 2μg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고요. 루트를 없애려면 반대편에 제곱근 해주면 되죠. 그래서 D는요. 2μg분의 V의 자승이 됩니다. V는 50km/h였으니까 나누기 3.6해서 적용하고요. 뮤는 0.8이었고요. G는 9.8이었죠.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0.8 곱하기 9.8분의 50 나누기 3.6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2.18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지거리는요.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죠. 그러면 D는 D1 플러스 D2가 됩니다. 그러면 13.89하고 12.18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값 26.07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답은요. 26.2m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차량 충돌의 과정이 맞게 나열된 것입니다. 차량 충돌 과정은요. 최초 저촉이 있고요. 최대 결합, 그럼 최대 저촉이죠. 그리고 분리하고 정지하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충돌 과정은요. 최초 저촉, 최대 결합 또는 최대 접촉, 최대 맞물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되고 최종 정지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5번입니다. 승용차가 자선회 중 요마크 흔적을 발생하였습니다. 요마크 흔적 발생 당시 주행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현의 길이가 30m, 중앙정고가 3.5m,
그리고 중력 가속도 9.8m/s의 자승이었고요. 행방향 견인 계수가 0.84가 주어졌습니다. 정보 먼저 정리해야겠죠. 현의 길이가 50m, 주항정고 M은 3.5m, 행방향 견인 계수 F는 0.84고요. 중력 가속도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요마크 발생 시 주행 속도를 구하려면요. 요마크 곡선 반경 먼저 구해야겠죠. 그럼 곡선 반경 구하는 식 R은 8n분의 C의 자승 플러스 2분의 M이 됩니다. M이 3.5였고요. C가 50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8 곱하기 3.5분의 50의 자승 플러스 2분의 3.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33.89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마크 발생 시 속도 구할 수 있겠죠. V는 루트 FGR이 되겠죠. F가 0.84였었고요. G는 9.8이었고요. R은 방금 산출한 33.89 적용시키면 됩니다. 적용하면은요. 루트 0.84 곱하기 9.8 곱하기 33.89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6.7m/s이 나왔고요.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60.12km/h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 60km/h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승용차와 보행자가 충돌 시 1차 충격에서 보이는 인체 상해의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성인은 대퇴부나 하퇴부 등 하지에서 주로 발생한다. 범퍼에 부딪히면 성인은 대부분 하반신 쪽에서 발생되겠죠. 상해 정도는 범퍼 모양에 따라 다르다. 범퍼의 높이나 모양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차량 하부에 의한 역가 손상이 주로 발생한다. 1차 손상하고 역가 손상하고는 관련이 없죠. 역가 손상은 차량이 인체를 타고 넘어가는 손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상해 정도는 차량의 속도에 따라 다르다. 차량의 속도가 높을수록 충격력도 커지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역가 손상은 차량이 인체를 타고 넘어가는 손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1차 충돌 후 보행자가 노면에 전도된 후에 차량이 인체를 역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 손상은 아닙니다. 역가 손상은요. 충격 손상이 아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충돌 후 보행자의 거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보닛형의 차량에 충돌되는 경우 다리는 범퍼에 충돌하고 허리가 보닛의 선단에 충돌하며 머리는 전면 유리에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 맞는 이야기죠. 캡 오버형 차량에 충돌되는 경우 대퇴부와 굴반이 함께 차량 전면부에 충돌하여 허리가 급격하게 움직임을 멈추면서 굴반에 큰 힘이 가해지는 경향이 있다. 캡 오버형 차량에 충돌된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포워드 프로젝션 유형으로 거동이 됩니다. 보닛형 차량 전면부와 충돌할 때 누프 볼트 혹은 썸머솔트의 유형으로 거동하고 차량의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경향이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보닛형 차량에 충돌되는 경우 포워드 프로젝션 사고 유형으로 거동하고 캡 오버형 차량에 충돌되는 경우 랩 트레젝토리 유형으로 거동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가 됐죠. 캡 오버형은요. 앞이 평평한 차량입니다. 그래서요. 캡 오버형 차량에 충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포워드 프로젝션 유형으로 거동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58번입니다. 차량의 충돌 전후 운동 상황을 제한할 때 주요 고려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차량의 최종 위치 중요하죠. 그리고 운전차 도착 위치는요. 차량의 충돌하고 사고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노면에 패인 흔적 발생 위치 중요하죠. 그리고 스키드마크 발생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직진으로 도로를 주행하던 자동차가 제동에 의한 스키드마크를 생성하였고요. 다시 자로 구분 형태의 요마크를 생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가 35km/h, 요마크에 의한 속도가 55km/h로 추정된 경우 자동차가 스키드마크를 생성하기 직전의 속도입니다. 여기서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 35km/h는요. 스키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감속성분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요마크에 의한 속도 55km/h는요. 요마크 시작점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보 보시죠.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 감속성분 속도 VS는 35km/h였었고요. 요마크에 의한 속도, 즉 요마크 시작 속도 VY는요. 55km/h였습니다. 그러면 스키드마크 생성 직전 속도는요. 두 속도를 합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V는 노트 VS의 자승 플러스 VY의 자승이 됩니다. VS가 35km/h, VY가 55km/h였으니까요. 합성하면은요. 노트 35의 자승 플러스 55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65.19km/h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 65km/h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잭나이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입니다. 차량이 급선회하여 놀림각이 증가될 경우 횡방향 가속값이 증가하여 측면으로 전도되는 현상을 말한다. 잭나이프는 전도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이죠. 트랙터 트레일러가 미끄러운路面에서 급제동을 할 경우 연결 부위가 접히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잭나이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진행 중인 차량이 우측으로 급선의 조작을 하여 차체 좌측이 지면으로 눌러지고 선의 내측인 우측은 차체가 들려지는 현상을 말한다. 휠 리프트에 대한 설명이죠. 무리하게 급회전을 할 경우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보다 차량의 원심력이 더 커 타이어가 옆방향으로 미끄러지고 뒷바퀴가 앞바퀴의 앞쪽으로 지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요마크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요. 2번은 잭나이프 현상이고요. 1번하고 3번은 휠 리프트, 4번은 요마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1번입니다.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고 분석의 목적을 맞게 설명한 것입니다. 장소적, 경제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사고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재현하여 교통사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교통사고 상황을 단순히 동영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동영상으로 구현하는 건 맞는데요. 단순히 동영상으로 구현하는 것만은 아니죠. 사고 차량의 성능, 강도, 연비 등 차량의 특성만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사고 상황을 쉽게 재현하여 당해 교통사고 가해자를 조속히 처벌하기 위함이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함은 아니죠. 그래서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고 분석의 목적은요. 실제 사고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재현하여 교통사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충격력의 작용 방향 PDOF를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는 각도법하고 시계눈금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충격력의 작용 방향은요. 각도법과 시계눈금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도법은요. 이렇게 도로 표시한 거고요. 시계눈금법은요. 이렇게 시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63번입니다. A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주차된 승용차와 가벼운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손상 부위에 대한 지상고 비교, 지상고 비교하면은 두 차량의 충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겠죠. 손상 흔적의 방향성 비교, 그리고 상호 부착된 도료의 색상 및 성분 비교, 전부 다 이 비교함으로써요. 두 차량이 충돌됐나 안 됐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A 승용차의 발진 가속 실험. A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충돌했으니까요. 발진 가속도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발진 가속도는요.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의 가속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후진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요. 발진 가속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차량의 최대 접합 시 노면에 나타나는 흔적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충돌 스크럽, 크루, 가우지 마크, 결혼 시 긁힌 흔적이 있습니다. 결혼 시 긁힌 흔적은요. 일단 충돌하고는 관련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것이고요. 충돌 스크럽은요. 충돌 시 강한 하중작용으로요. 폭가 형태가 균일하지 못한 타이어 흔적이죠. 즉 충돌할 때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크루는요. 스키드마크 발생 과정에서 타 차량과 충돌로요. 갑자기 틀어지면서 꺾인 타이어 흔적이죠. 가우지 마크는요. 패인 흔적이죠. 그래서 칩과 찹은 최대 충돌 시 주로 발생하고요. 그루브는요. 충돌 후 이동 시 주로 발생합니다. 가우지 마크에는요. 칩, 찹, 그루브 등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자동차가 72km/h로 주행하다 급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키드마크를 발생하고 스키드마크 끝에서 36km/h로 보행자를 충돌하였습니다. 스키드마크를 발생하며 미끄러진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노면 마찰 계수는 0.8이 주어졌고요. 중력 가속도는 9.8mps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정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 VI는요. 72km/h였었고요. 그리고 급제동했죠. 이때의 견인 계수가 0.8이었고요. 중력 가속도는 9.8mps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를 충돌할 때의 속도, 즉 나중 속도는요. 36km/h였습니다. 다음은 이 스키드마크를 발생하면서 미끄러진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D 정보 없습니다. 거리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1 공식이죠. VE는 VI 플러스 AT가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시간이니까요. t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감속 구간이니까 a는 마이너스 뮤g 적용하면 되겠죠. vi가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a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뮤g로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t는요. 마이너스 뮤g분의 ve 마이너스 vi입니다. 지금 이항 정리 다 끝났죠. ve가 36km/h였었고요. vi는 72km/h였습니다. 그럼 나누기 3.6 해서 적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뮤는요 0.8, g는 9.8이었습니다. 적용하면은요 마이너스 0.8 곱하기 9.8분의 36 나누기 3.6 마이너스 72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28초가 나왔습니다. 답은요 2번이 되겠네요. 66번입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사고 영상 기록 장치 블랙박스 중요하고요. 디지털 운행 기록계도요 중요하죠. 그리고 EDR인 사고 기록 장치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휴대용 전화는요 사고하고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휴대용 전화는요 사고 원인 분석 시 확인해야 할 중요 사항이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보행자 머리가 직접 충격된 경우 일반적인 파손 형태입니다. 전면 유리니까요. 거미줄 모양의 형태로 금이 가는 사항이겠죠. 전면 유리는요. 충격 시 거미줄 모양으로 깨지는 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요. 측면과 후면 유리는요. 강한 충격 시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자동차가 15m/s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급제동하였을 때 제동거리가 18m도 확인되었습니다. 때 인지 반응 시간이 0.7초일 때요. 자동차의 정지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인지 반응 시간이 있으니까 공주거리가 있고요. 또 제동했으니까 제동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15m/s였었고요. 낮은 속도는 정지했으니까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동거리가 18m였습니다. 그리고 인지 반응 시간이 0.7초였습니다. 자동차의 정지거리를 구하려면요.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죠. 그럼 제동거리는요. 정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공주거리만 산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공주거리는요. 공주거리 동안 등속 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D는 VT가 됩니다. V가 15m/s였었고요. 시간은 0.7이었습니다. 적용하면은요. 15 곱하기 0.7이 되겠죠. 계산하면은 10.5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지거리 산출할 수 있겠죠. 정지거리는요.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입니다. 즉 10.5m 더하기 18m가 되는 사항이겠죠. 그래서 답은요. 28.5m가 나왔습니다. 답 3번입니다. 69번입니다. 고속버스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충돌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여러 부상 부위 중 좌석 안전띠 2점씩이네요. 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2점씩은요. 이 복부 쪽을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하복부에 손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2점씩 안전띠의 주요 손상 부위는요. 하복부하고 골반부입니다. 그리고 3점씩은요. 어깨 부분도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흉부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 복부, 어깨 쪽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뒷차가 앞차를 추돌한 사고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입니다. 추돌 차량의 운동량 전이로 앞차량은 가속된다. 맞는 이야기죠. 추돌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추돌하는 경우가 많아 노조다운 현상의 추돌이 되기 쉽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추돌 차량 운전자의 신체는 후방으로 이동한다. 추돌 차량의 운전자는요. 관성으로 인해 충돌 전 진행 방향인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피추돌 차량의 운전자는 추돌 직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뒤쪽을 안 보고 있으니까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돌 차량의 운전자는 관성으로 추돌 전 진행 방향인 전방으로 이동합니다.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차량이 X축 방향으로 달릴 때 가로축, Y축을 기준으로 차체가 회전하는 진동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피칭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머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싱은요. 이 Z축으로요. 평행하게 차체가 상하 진동하는 운동이죠. 그리고 러칭은요. 차체가 전체적으로 좌우로 진동하는 것입니다. 요잉은요. Z축을 중심으로써요. 좌우로 회전하는 것이 요잉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의 반발계수 근사값입니다. 반발계수는요, 충돌 전 상대속도분의 충돌 후 상대속도잖아요. 그래서 차대 보행자 사고 시요,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후 속도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반발계수는 0에 가깝습니다. 반발계수 2는요, 충돌 전 상대속도분의 충돌 후 상대속도입니다. 그러면은요, 충돌 직전 속도하고 충돌 직후의 속도잖아요. 그러면 보행자는 충돌 직전에 서 있다고 0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충돌 후에는 보행자가요, 차량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튕겨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분자가 0이 되는 상황입니다. 분자가 0이니까 반발계수 2는 0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73번입니다. 차량이 직선도로를 주행하다가 급제동하였습니다. 스키드마크의 길이는 좌우 45m로 동일하고 기울기 10%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급제동 직전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바퀴가 제동되었고요. 마찰계수는 0.8이었습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드마크 길이 D는요 45m였었고요. 경사는요 내리막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0%였습니다. 그리고 마찰계수는 0.8이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제동 후 정지했다는 조건에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정사가 있으니까요 900값 먼저 구해야겠죠. 900값 G는요 퍼센테이지 나누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나누기 10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1 값이 나왔습니다. 견인계수 구해야겠죠. F는 뮤 플러스 G이죠. 뮤가 0.8이었었고요. G는 마이너스 0.1이었습니다. 그래서 0.8 플러스 마이너스 0.1이 되죠. 그래서 견인계수 F는요 0.7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급제동 직전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제동 직후 정지 조건이기 때문에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V는 루트 2FGD입니다. F는 0.7이었었고요. G는 안 주어졌으니까 9.8mPa의 자승을 적용하면 되고요. D는 45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7 곱하기 9.8 곱하기 4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4.85mPa이 나왔고요.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89.46km/h가 나왔습니다. 답은요. 2번이 되겠죠. 74번입니다. 정면 충돌 시 자동차 운전자 상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전면 유리에 충격되어 두피 열창 두개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면 유리에는요. 머리 쪽이 충돌되겠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안전띠 착용 여부에 관계없이 상해 정도는 비슷하다. 안전띠 착용한 거고요. 안 착용한 거는요. 상해 정도의 크기는 상당히 크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무릎에서 좌상, 표피박탈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면 충돌 시 운전자는요. 계기판 하부에 충돌하면서요. 무릎 쪽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운전대에 의한 흉부 및 복부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돌로 인해 상체가 앞으로 쏠리면서요. 운전대에 부딪혀서 흉부 또는 복부에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상해 정도 차이는 크다고 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승용차가 직진 주행 중 전신줄을 운전석 앞부분으로 편심 충돌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정지하였습니다. 이때 운전자 머리 부분의 운동 방향으로 맞는 것입니다. 차량 충돌 시요. 운전자는 충격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죠. 차량이 편심 충돌해가지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 충격력의 방향은요. 차량의 오른쪽 뒤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운전자의 이동 방향은요. 차량 왼쪽 앞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